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 한노 대표입니다. 자, 어제 중국에서 대형 호재가 좀 발생했습니다. 자, 거의 200조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7일물 영래포 금리가 0.2% 인하, 그다음에 기존 모기지도 한 0.5%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급 준비율이 0.5% 정도 큰 폭이죠. 보통 이제 0.25%씩 이하에 왔었는데 0.5% 이하였고요. 자, 그다음에 유동성이 총 이제 1조 위안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8조 정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이에요. 지급 준비율. 자,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빠르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뭐 계속 해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지수가 하루 만에 4%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 정도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지급 준비율입니다. 지급 준비율인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지급 준비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계속해서 낮춰왔었고 이제 10%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9.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경제 어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중국 10년 채권 금리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2%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제 비컷에 힘입어서 이제 중국도 돈 풀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갔었고요. 2020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이런 수준을 만들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좀 좋지 않고 자,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중국에 이렇게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지도 않았었고 그마저도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영래포 금리인데요. 지금 1점 후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내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이제 통화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화량은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데 최근에 좀 주춤해진 모습이 있었죠. 다시 이제 여기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 직접 투자예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을 다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부양책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몰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을 믿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양책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GDP 대비 정부 부채를 한번 볼게요. 중국 이제 거의 80% 정도에 육박하고 있죠. 중국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PMI 지수예요. 최근에 이제 PMI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도 부도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1인 2주택에 대한 그런 비율을 조금씩 규제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중국에는 1억 채 이상의 공실이 계속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가격 지수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이렇게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중간재 부분입니다. 중간재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그다음에 이제 화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들 하면 대표적인 이제 중간재가 되겠죠. LG화학, 롯데케미칼, 송원산업, 대환유화,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의류. 만약에 중국이 정말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서 소비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고 한다면 의류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특히 중국에 가장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의류 업체 하면 대표적으로 F&F. 지금 이제 MLB에 대한 어떤 인기는 과거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의류 쪽에서는 F&F, 그다음에 우리 레깅스라고 할 수 있겠죠. 효성 TNC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어떤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았었죠.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 그다음에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앞에 이제 보통 구자로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헝성그룹, 그다음에 컬러레이, 그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F&F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환유화나 금호석유는 꼭 중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고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게 되면서 금호석유, 화학업체에서는 금호석유가 탑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F&F, 그리고 효성 TNC,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들은 뭐 아주 강력한 테마주는 되지 못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시세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만 잘 보셔도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돈마니 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